취준생 브리핑 경영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2월이 되면 대학에서 학위 수여식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시기가 되는데요. 근데 취업이 되신 분들은 사실 회사로 가시거나 아니면 이미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휴가를 내서 졸업식에 참석을 하셨을 텐데 구직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 분들도 사실 좀 계십니다. 자, 그러면 고민되는 게 취업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월에 학사 학위 수여식 졸업하시는 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학이 참 좋죠. 네, 저도 대학 다닐 때 4년간 참 좋았는데 이제는 대학생이 아니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가는 첫 발걸음을 띄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취업을 하는 게 구직 활동이 길어진다면 그만큼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취업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주변에서 취업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용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졸업을 하실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졸업유예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거나 또는 졸업유예를 이미 하고 나서 이제는 졸업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졸업유예를 고민을 하셨던 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졸업유예를 한 번 정도 하는 거는 사실 큰 문제 되진 않아요. 그런데 졸업유예를 1년 이상, 3학기 연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왜 졸업을 하지 않았지? 혹시 공무원 시험? 이러면서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갖고 사실은 어느 정도 졸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면접관 입장에서도 이 친구는 이제 뭐 졸업도 했고 했으니까 회사에 입사하면은 집중해서 일을 잘 하겠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구직 활동을 더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취업 지원을 더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졸업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지만 아직 미처 취업을 채 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다른 거 더 할 게 많은데 이제 졸업을 하게 된단 말이거든요. 자, 이럴 때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있다라는 걸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두 가지 채널이 있거든요. 졸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졸업한 출신 대학에서 그냥 자, 이제 졸업해서 빠빠이 안녕 이러지 않아요. 일단 대학에서는 졸업 후 1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을 졸업하는 분들이 잘 모르는 채널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일자리 센터나 일자리 카페에서 청년들 고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런 곳에 강의를 많이 가고요. 제가 이렇게 여기 강의를 가보면은요, 이런 업체에 이렇게 통으로 턴키를 준 곳 말고요. 지자체에서 공무원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요, 오시는 강사분들 이렇게 제가 리스트 보면은요, 정말 대단한 분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실 졸업을 하시면은 지원을 어느 정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출신 대학은요, 취업률 방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졸업을 한 뒤 1년까지 추적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업을 하고 나서 그냥 안녕 이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하는 이 여러 취업 특강이나 프로그램에 거의 무료로 참여할 수가 있어요. 제가 계절 학기로 취업 준비 실무 교과목을 이렇게 매년 매 학기마다 방학 때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졸업을 이미 한 졸업생들도 꽤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수업비에 포함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것도 당연히 돈 내지 않고 참가를 해서 취업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1년입니다. 자, 그래서 졸업을 했을 때 바로 학교에서 이제는 졸업했으니까 여기 못해요.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1년까지는 해주기 때문에 보통은 학교에 취업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계실 것이고 각 학과별로 관리하는 학교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 연락처를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꾸준히 좀 지원을 받으시는 걸 제가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실 이 지원 제도나 범위가 정말 달라요. 뭐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정말 일일이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곳은 사실 그냥 뭐 옷을 대여해 준다거나 이런 물리적인 것만 도와주고 프로그램을 하진 않고 뭐 이렇게 전부 차이가 있거든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실질적인 지원은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플러스 지자체에서 추가로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고용센터나 일자리 카페나 이런 데서 보통 본인이 이 활동서를 쓰고 지원서를 쓰고 수령을 해서 프로그램을 참가하면서 지원을 받게 되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어지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졸업을 하시면 일단 출신대학 그리고 지자체에서
같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는 학교 것도 들어도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 청년 고용 지원을 해주는 뭐 일자리 카페 같은 데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일부 지자체 제가 센터를 좀 가봤는데요. 스터디 카페처럼 이렇게 모여서 공부나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곳을 활용한다 그러면요. 사실 뭐 스터디 카페 가도 돈이 들잖아요. 요즘 카페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방역 수칙에 따라서 일부 운영이 보통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곳들을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네, 취업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자, 포스트 팬데믹. 정말 우리 청년 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취준생 브리핑 프로그램 만들면서 어떤 도움을 줘야 될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자, 물론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 받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신다 그러면요. 정말 괜찮은 지원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 한번 예를 들어 드리자면요. 뭐 AI나 화상 면접을 하는데 마땅히 공간이 없어요. 내가 졸업한 학교나 지방자치단체 취업 카페 이런 곳에 전화를 하면은 장소도 대여해주고 프로그램만 잘 맞으면은요 강의도 듣게 해주고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정말 밀착해서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잘 생각하셔가지고요. 네, 취업 준비하는데 주변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콘텐츠 여기까지고요. 네,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편어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